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철 강사입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NCS 건설 공사관리 매뉴얼 283페이지 제5장 건설공사 자재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저희 별도의 출판 책자 건설 자재관리 매뉴얼이라고 하는 책 내용 중에서 현장 관리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만 발췌를 해서 본 책에 편집을 했습니다. 따라서 더 상세한 자료가 혹시 필요하시다면 저희 카페에 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게 되면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편집을 할 때 건설 공사관리 책 내용 중에서 이 자재관리 분야만 편집을 할 때 우리나라 건설회사 본사의 자재부서가 있는 회사의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서 현장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아주 정리한 데이터들만 따로 이 책에 자료를 올렸습니다. 따라서 현장마다 특성이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용어들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자료를 편집을 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5장 건설공사 자재관리 내용을 살펴보면 제1절은 자재 업무 관리 개요, 그리고 제2절은 자재의 청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재 업무 흐름 관련 업무의 흐름, 플로어. 제4절은 자재관리 업무 총괄, 제5절에서는 현장의 자재관리 업무 실무, 그리고 제6절은 자재의 수불 관리하는 내용, 제7절에서는 가설재 그리고 간접재로 이 공기구 관리하는 내용, 제8절에서는 현장의 자재 재고 조사, 그리고 손망실 불용재 관리 분야를 다루어 봤습니다. 제1절은 자재 업무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재 관리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핵심의 내용은 공사비 중에서 60-70% 점유한다. 그래서 건설업에서는 중요한 관리 부분에 해당한다. 자재관리의 목적에서 절차를 수립한다. 자재관리의 절차를 수립한다. 수립의 목적은 공사용 자재 청구, 입고, 출고, 환수, 전용, 정산. 다시 한번 자재관리 절차의 수립의 목적은 자재 청구, 현장에 입고, 그리고 입고된 자재 현장에 투입, 출고, 그리고 전용 자재에 대한 환수, 그리고 타 현장과 공종 간의 전용, 그리고 자재 관련 비용의 정산, 이런 활동을
업무 수행의 그 흐름을 절차화한다. 그런 그 내용으로 어떤 그 업무의 그 효율화를 기하고 자재 관리를 통한 원가 절감과 적정 공기 단축 수행의 그 자재 그 불효불급한 그 로스를 방지한다. 로스를 방지하는데 합리적인 자재 업무 실행 기준을 수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건설회사의 그 자재의 그 구분에 공통적인 용어가 있어요. 직접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를 주자재라고 합니다. 주자재. 그리고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템포러리 지속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고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어떤 재료의 어떤 활용도가 있는 자재를 가설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설 공사 관련되는 그 자재의 어떤 소모성이라든가 그리고 공기구 같은 내지는 또는 그 비품 같은 것도 현장 특성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가설재 관리에 다 포함해서 소모성 자재라든가 공기구라든가 비품들도 가설재 비용으로 포함해서 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재 관리에 관련돼서 이 본사에서 현장에 투입해주는 주자재로서 본사 구입 자재가 있고 현장에서 구입하는 자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 자재 관리는 가설 공사용 자재 관리가 있고 소모성 공기구 비품 관리가 있습니다. 개정 과목에 의한 그 자재 관리 그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정 구분에서 첫째, 주자재는 공사 목적물의 어떤 완성을 위해서 직접 투입하는 이 자재를 주자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잡자재라고 있는데 잡자재는 공사에 부수적으로 투입되는 주재료 이외의 자재로서 소량분은 그 현장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본사 자재부와 협의하여서 다량 구매품은 본사에서 구매하는 형식도 있습니다. 개정 과목에 의한 구분으로 첫째 주자재가 있고 저장품이 있다. 저장품은 소모성 재료로서 소모성 재료로 간다면 어떤 그 유류라든가 유류 그리고 현장에서 재사용이 반복 빈도가 높은 소모성 자재를 일괄 구매해서 관리하는 저장품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정 구분의 내용은 가설재가 되겠습니다. 가설재.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 수행을 위한 그 수단으로서 수에 걸쳐서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자재로 가설재는 그 매월 그 일정한 그 사용 요율에 따라서 이 사용료를 산출해서 현장 공사 원가에 반영하는 정산의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공구와 기구가 있겠습니다. 공구와 기구는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어떤 공기구도 있고 소모성 공기구도 있고 그래서 고정자산으로 등록이 된 공기구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률에 의해서 원가를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달에 의한 구분, 사급제가 있고 관급제가 있고 지입제가 있고 사급제는 우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현장에 공급해주는 자재를 사급제라고 합니다.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자재는 관급자재라고도 합니다. 지입제라고 한다면 협력업체 반입자재를 지입제라고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자재 청구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재 청구한다고 하면은 자재 관리에 출발하는 점을 자재 청구라고 합니다. 자재 관리의 모든 시작은 자재 청구에 있습니다. 자재 청구는 실행예산 그 실행 물량에 의한 그 자재 수급 세부 계획서, 자재 수급에 관한 세부 계획서, Bill of Material 약자 BOM이라고 합니다. BOM 자재 수급 세부 계획서. BOM에 의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소요 예정일의 일정 기간, 뭐 여기 책에는 30일 전이라고 돼 있는데 뭐 현장마다 다 회사마다 특성이 다르니까 소요 예정일에 그 사전에 자재 구매 내지는 자재 현장에 그 요구하는 시점 자재 물량을 청구하는 활동을 자재 청구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재 수급에 관한 시점은 초기 현장 준비에 관련된 자재 청구가 있고, 초기 현장 수급 자재는 가설공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자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본공사 일정, 공사 일정의 수급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재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재 청구하는데 가장 사전에 어떤 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Bill of Material BM에 의해서 사전 계획을 수립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BOM 자재 소유 계획서 하나의 사례 견본을 보고 계십니다. 역시 자재 수급 계획서입니다. 이번에는 월별로 자재 소요 계획을 청구하는 그 자재 청구 계획에 따른 사전 세부 계획서입니다. 현장에서 소요되는 그 자재 청구서 사례를 보고 계십니다. 자재 청구서도 많은 회사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책을 편집을 했기 때문에 회사마다 그 약간씩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A 안이라든가 뭐 B 안이라든가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기한 내용 그 의미는
회사마다 양식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나의 사례를 표기를 했습니다. 비안입니다. 네네. 자재청구서 작성하는 요령은 먼저 그 아이템 품명과 수량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스펙 규격이죠. 스펙이 명확하게 명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딜리버리 인수 장소, 어떤 그 로케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위치 인수 장소를 명확하게 기입을 해 주어야 뭐 자재 운반비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위가 있어요. 단위. 자재 그 단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단위 뭐 몇 개냐, 몇 번들이냐, 몇 박스냐, 거기에 따라서 자재 물량이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단위를 명확하게 명기를 해야 됩니다. 뭐 메타라든가 뭐 킬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단위 명시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구 일자, 청구 번호, 그다음에 자재 청구의 작성자 관련되는 해당되는 부서, 그리고 납기, 그다음에 수량이라든가 참고가 될 수 있는 어떤 시방서라든가 어떤 사용서 그 제품에 대한 사용서에 도면이 첨부가 된다든가,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실행 예산의 그 내용을 근거로 물량에 대한 근거로 실행 예산 내용을 명시를 해주면 구매하는 과정에서 과다시 구매가 되지 않는 통제 수단으로 삼는데 중요한 그 자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재 청구서는 뭐 회사마다 좀 다르지만 뭐 세부를 작성한다든가 뭐 한부를 작성한다든가, 왜냐면 본사 보관분이 있고 또 현장 보관분도 있어야 되겠고, 또 구매하는 팀이 있으면 또 구매부서에 또 그 자료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지만 자재 청구서는 몇 개 부수, 세부냐 내부냐 그건 회사마다 약간 절차가 좀 다르겠지만 작성 부수가 있다. 그다음에 결제의 그 결과에 의해서 결제 확인된 그 구매 자재가 현장에서 청구가 되고, 그리고 본사에 구매 의뢰가 들어가고, 이 결제 없는 자재를 구매했을 때 다음에 실행 물량 확인하는 과정에서 물량 차이가 난다든가 공사 비용이 더 추가로 과다 발생 비용이 된다든가 하는 경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결제 라인이거든요. 결제 확인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계속 여기에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실행 예산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행 초과 그 사유서가 첨부가 돼야 된다. 원가 관리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내용들이 자재 청구서에 작성할 때 참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재 청구 작성할 때 그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 먼저 말씀드린 내용에 관한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좀 됐거든요. 참고로 보시고 업무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자재 청구 그리고 자재비의 그 집행 절차를
어느 특정한 건설 회사의 그 업무 플로우를 강사가 참고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서명이 있고 그 자재에 관련 업무 내용이 있고 그리고 관련되는 별첨 사항이 있고 그리고 해당되는 자재에 대해서 내지는 그 자재 청구서 제출 기일이 절차화되어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 정돈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실행 대비 자재비 예산 업무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현장별 자금 청구 매로 그 월말 보고 하지 않습니까? 현장별 자금 청구 관련 내용과 현장에서 그 자재 청구한 내용 관련되는 내용은 기술부 검토를 하고 실행 예산을 확인하고 점검해서 공사관리부에서 자금을 지불하고 또 공사관리부 자금 지불에 대한 품위 결제 이후 경리부에서는 이제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업무 플로어에 의해서 실행 예산에 의한 그 자재비 통제를 하는 어떤 업무 플로어를 이렇게 도표화 한번 시켜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그 본사 자재부, 본사에 있는 그 자재부 업무 플로어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자재, 뭐 창고가 있다든가 야적장이 있다든가 할 때 우리 전반적인 모든 회사의 보유 자재에 대한 그 재고 관리 업무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자재 청구서를 현장으로부터 접수를 받으면 먼저 우리 회사에 보유 자재가 있나를 확인을 하고 특히 가설재 같은 경우 현장과 현장 간에 서로 전용이 가능한가.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은 본사에서 일괄 구매를 하거나 뭐 임대 방식으로 자재를 수급을 현장에 지원을 해주는 과정에서 우리 본사 보유 자재가 먼저 있나를 확인을 하고 현장과 현장 간에 전용이 가능하다면 그 중개 역할이 본사 자재부에서 수행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고 제재 그 리스트가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동일한 품목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구매하는 행위는 조금 지양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본사에서 일괄 구매해서 각 현장에 공급해주는 형식이 원가 절감에 더 큰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전 현장에 구매하는 자재 컨트롤하는 활동이 수행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사 구입분에 대한 그 자재 구매 검토 업무 플로우 활동 순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재부 자체 구매 업무, 구매 업무에 대한 자재 업무 플로우가 되겠고 내고를 하는 과정에서 업체 결정 플로우를 정리를 했습니다. 관계되는 소식, 자재 구입 품위서 구매 품위 업체 계약하는 방식의 업무 플로우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요약이 돼서 자재부서 업무 절차서를 구축할 때 문서화해서 그 자재부서 업무 활동을 절차화 시킬 때 이런 내용이 반영이 돼서 회사 업무의 어떤 기준을 삼는데 역할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재 발주 보고서, 제작 자재일 경우에 만들어야 되는 경우 생산 공장에 자재를 주문하는 거죠. 그래서 납품을 요구할 때 자재 주문을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별 그 납품 그 실적 카드, 납품 계약 관련, 기자재 제조 납품 계약하는 하나의 그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재 현장에 입고가 되고 또 이미 기구매한 자재에 대한 그 대금 지불을 해야 되는,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에 업무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네, 제4절 현장에서 자재 관리하는 업무의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 구입을 필요로 하는 자재의 집행 절차, 본사 구입 자재입니다. 본사에서 구입해서 현장에 공급해주는 형식으로 자재 수급 계획을 작성한다든가 자재 청구서를 작성한다든가 해당되는 그 관련 부서에 그 서로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에 있을 때는 서로 의사소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보를 해줘야 되겠고, 또 자재 발주서를 작성을 해서 구매 결의를 또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구매 결의 받은 그 자재 청구분에 대한 물량을 품위가 되면, 결제가 되면 자재를 구매를 해서 현장에 자재를 공급을 하고, 그 현장에 도착된 자재에 대한 자재 대금을 또 지출을 해줘야 될 때 업체에 그 자재 대금을 지불이 돼야 되는 어떤 절차가 또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거래처별, 각 거래처별 그 자재 거래 대장이라고 그럴까, 이런 그 장부 정리를 또 추가로도 해야 되고, 실행 예산에 관련된 물량 대비 확인도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실행 물량을 초과했을 때 관련되는 자재를 구매할 때는 어떤 사유서가 좀 첨부가 돼야 되겠고, 뭐 그런 일련의 절차를 본사 구입 자재에 관련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설계 변경이 된 경우에, 그 추가 물량의 그 구매 자재가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실행 물량이 변경이 된 겁니다. 당초 본 실행에서 변경 실행에 넘어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행 예산이 이렇게 변경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변경되지 않는 실행 예산의 물량은 실행 초과 물량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명확하게 명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인 경우 설계 변경분에 대한 추가 소요분 자재의 그 집행 절차, 이거 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좀 관심을 좀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현장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 자재, 현장 구입 자재의 특성이 잡자재 성격의 소량의 자재 정도, 그리고 실행 물량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실행 물량에 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소량의 잡자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다 보면 그런 경우에 현장 소장님의 품위 이후에 현장에서 이제 구매가 돼야 될 성격의 자재 구매를 현장 구입 자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구입하는 자재는 소량의 자재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써야 되는 그런 자재는 본사의 협조를 받아서 본사에서 일괄 구매해서 현장에 공급해 주는 경우도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본사와 현장의 어떤 그 일치된 또 절차화된 자재 업무 수행 기준에 의해서 회사의 그 공사 원가를 최소 있게 절감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재 관련된 그 양식 본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양식의 목록표입니다. 참고로 쭉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해당되는 그 양식의 사례는 이 책 내용에 계속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 오셔서 이 책자를 다운로드 받게 되면 바로 한글 파일로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업무에 적용하고 참고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현장 양식 일람표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보유할 자재에 관련된 양식의 일람표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와 현장에서의 그 서류가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건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사와 현장이 양식이 서로 상의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가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본사와 현장이 소식이 일치화가 돼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5절은 현장 자재 관리 실무, 초기 현장 관리부터 초기 공사할 때 그 자재 수급 관리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현장 관리는 가설 공사가 있고, 그리고 전기나 동력을 수용을 하기 위한 가설 자재, 전기 자재가 있고, 현장에 울타리나 펜스 설치하는 가설 울타리가 있고, 야적창 관련 소모성 공기구 관련 야적창 현장의 그 위치를 확보하고 자재를 보관하고, 이러한 그 현장의 그 자재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본 공사를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 보았습니다. 제6절은 수불 관리입니다. 수불. 공사 관련 자재 들락거리는 거, 들어가고 나가고 물량에 대한 관리를 수불이라고 합니다. 수불 관리. 현장에 자재가 입고가 되고 얼마를 보고를 하고 현장에 있는 재고 자재에 대한 리스트를 유지 관리하면서 현장에 본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를 현장에 공급을 해주고, 또 회사와 회사, 현장과 현장 간의 자재를 이렇게 전용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 모든 것을 수불 관리한다. 장부 정리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하고 자재 관리 업무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나, 또 공무 관리의 그 자원 관리에 연결이 되거든요. 공무 관리에서는 자원 관리의 재료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품질 관리에서는 자재 검수 품질 관리에 자재 품질 관리에 그 사고 예방 처리 관리 이게 다 품질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 체크리스트가 나오는데 중점 관리 사항이 되겠죠. 현장의 자재 관리, 중점 관리하는 방법 이게 품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설재 공기구 관리 분야입니다. 가설재 공기구 관리. 가설재 그러면 뭐 수에 반복 사용하는 자재라든가 그리고 공사용 가설재가 있고 공사는 하는데 공사하고 별개 현장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용이 돼야 할 또 가설재도 있는 거거든요. 또 회사마다 특성이 다르지만은 어떤 공기구라든가 비품도 가설재 포함해서 선료 계산 방식에 의해서 월 사용료를 공사 원가에 반영하는 현장이나 회사도 있습니다. 일단 이 가설재라는 거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재를 계속 재사용, 재활용하는 겁니다. 5회 사용, 10회 사용. 뭐 단감 파이프라든가 내지는 뭐 크램프라든가 내지는 뭐 현장의 PSP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설 자재를 현장에서 공사 원가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돼야 되겠고 그리고 상태 관리가 또 상당히 중요했죠. 수의 반복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전용 자재인 경우 타 현장으로부터 자재를 우리가 이제 인수를 받았는데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 열악한 상태의 자재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 수리해서 또 써야 되는 경우에 비용이 발생되거든요. 그럴 때는 수리비가 어느 현장으로 또 투입이 되고 정산이 돼야 되는 그 어떤 그런 그 일련의 절차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원칙은 우리가 이 가설재를 사용하고 사용 이후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타 현장에 전용 갈 때는 우리가 수리해서 보내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절차에 따라서 비용 발생 분야에 대해서 현장과 현장 간에 어떤 다툼이 없도록 컨트롤 해주는 게 본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옵니다. 현장 간 전용 가설재, 가설재 재고 관리, 전출되는 가설재 관리 방식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로폼이라든가 형틀재 가설재 사용에 관련된 관리 요령이라든가 이게 다 품질하고 연결이 다 되는 거거든요. 가설재 사용 기준, 인수인계 철저, 파손품은 수리 후 전출 관련되는 액세서리는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겠고 안전사고를 고려해서 비교적 중량물인 경우에 고상에서 낙하 금지, 재활용이나 원가 절감 및 극대화, 폐기 보수율 최저화 가설재 사용 기준입니다. 스틸, 철제로 만들어진 가설재 종류 단감 5부터 후크까지 가설 건물의 종류 가설 건물 조립식 컨테이너 사무실 또는 경비 초소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기타 가설재 종류 송토관이라든가 변압기라든가 내지는 전주, 합판 뭐 이런 일련의 그 가설재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품이라든가 이런 그 사무용의 어떤 재활용이 가능한 여러 가지 그 생활 현장 생활하는데 요구되는 재활용 반복 사용이 가능한 가설재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측량기 같은 경우 시험기 종류 원가 관리하는 방식 사용료 산출 방식입니다.
월 사용료 산출하는 그 방식인데 뭐 감가상각 그 계산 방식으로 정산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월 사용료를 정해놓고 계속 그거를 그 본사에서 산출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가설제 사용 환수율을 따라서 원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산출 방식 참고로 보시고 계십니다. 사용료율 환산표, 가설제에 대한 사용료율 환산표, 공기구 관련 사용료, 매입과 나누기 일정한 그 개월수, 그리고 추가로 관리비 매입가의 1% 정도 이렇게 해서 월 사용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재 감모율 계산하는 방식, 월 사용료가 감모율, 내구 사용월 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설재료 뭐 서포트 같은 경우에 사용월수 감모율을 뭐 42개월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하파는 뭐 5회 사용월수를 넣을 수도 있겠고 단감 비계5 같은 경우는 뭐 36개월 정도 여러 가지 그 회사마다 특성이 조금 다 다르지만 이런 그 사용월수 기준을 넣고 월 사용료를 환산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실행예산 작성할 때 이 가설제 적용 지침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솔료 계산 방식은 투입 금액 플러스 뭐 환수 금액이다. 이런 식으로 잔존액은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는 데이터는 실행예산 수립을 하고자 할 때 자재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같이 함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손망실 재고 자재에 대한 폐기되는 자재, 손망실 처리, 뭐 잃어버리거나 분실하거나 내지는 고장나거나 부서지거나 이거를 처리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손망실 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재고조사는 뭐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건설 공사관리 분야에서 자재관리 그리고 품질관리에서의 자재관리 그래서 자재관리를 통해서 공사 원가를 절감하고 품질의 견실 시공을 위한 관리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제 6장 381페이지부터 건설 현장의 그 인력 관리하는 노무 관리 또는 그 직영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